네,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까? 참 최근 들어서 기대감과 약간의 어떤 조바심이 같이 엮이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10만 7천 달러 주변에서의 저항을 확인해주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 구간에 대한 저항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더리움이 상당히 받아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 2600달러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연일 전해지고 있어서 시세에도 스리슬쩍 반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된 부분은 분석해 볼 것들이 좀 있어서 별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여러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미중 정상회담, 이 전화 정상회담이 이번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전제로 깔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트럼프발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들이 세 가지가 겹쳐서 전해진 상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트럼프 일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6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64%대 초반에 자리를 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고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 단연 트럼프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일가의 행보가 정말이지 전폭적입니다. 트럼프발 3대 트리거라고 표현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비트코인 ETF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 보도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이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해서 뉴욕 증권거래소 아카에다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번 트루스 소셜 비트코인 ETF는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기업들과 함께 손잡고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크립토닷컴 그리고 요크빌 아메리카 디지털과 파트너십을 맺고 암호화폐 ETF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데, 첫 번째 상품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가 SEC에다가 해당 ETF 상장 규칙 변경 신청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하는 만큼 이제 공은 규제 당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 ETF를 통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암호화폐 시장에 트럼프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의미 있는 자금 유입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거. 이렇게 대통령의 이름을 딴 소셜미디어 브랜드를 내건 비트코인 ETF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트럼프는 이제 자신의 기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상품을 출시하려는 모습인데, 실제로 트럼프 미디어 측은 암호화폐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트루스파이라는 핀테크 자회사를 이미 설립을 했고, 자체 자금 2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다양한 암호화폐 ETF 그리고 에너지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이미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24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마치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측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진지하게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을 해버렸고, 트럼프의 이름을 딴 트럼프 일가의 기업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또 준비금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트럼프 일가는 최근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가족들이 은행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이른바 디뱅킹을 겪은 이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올인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디뱅킹은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다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트럼프 일가는 뉴욕의 은행들로부터 계좌 폐쇄와 대출 거부를 당하는 등 금융거래에서 배제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때 뉴욕에서 전화 한 통이면 거액의 부동산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은행이 전화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당하는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디뱅킹 사태가 트럼프 일가에 큰 깨달음을 준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우리는 평소 우리가 금융 시스템의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피라미드의 일부였을 뿐이다 라고 밝히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선택적인지를 체감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언제든지 우리의 돈줄이 막힐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깨닫고 나서 가족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암호화폐에 들어간 건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우회를 통해서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자산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인터뷰에서 더 구체적으로 아메리칸 비트코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 USD1 이런 자신들이 투자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트럼프 가족이 지원하는 비트코인 관련 사업이고 USD1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목표로 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왜 블록체인으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에 기존 금융권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가, 이렇게 자문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의 효율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부동산 타이틀 보험 같은 분야를 예로 들면서 블록체인 기술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대목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등을 돌리면 누구나 금융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암호화폐의 가치, 다시 말해서 검열에 강하고 탈중앙화된 자산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재무장관 스캇 벤센트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 변화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디지털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라고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붕괴 위기까지 내몰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이든 전 행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미국의 크립토 산업을 위축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반대로 친암호화폐 기조로 나아갈 거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 기조의 180도 전환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규제 당국은 신규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제재, 그리고 은행의 암호화폐 기업 거래 제한, 증권법을 통한 토큰 단속, 이런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미국을 떠나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늘었고 국내 산업이 정체됐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라면 지난 몇 년 동안의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물과 영양분 공급을 끊어서 사실상 식물을 말라 죽이듯이 암호화폐 분야를 굶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양반은 다른 자리에서도 정부의 크립토와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며
세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적대적에서 협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눈여겨서 바라볼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입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을 디지털 자산 혁신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정립과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우호적인 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암호화폐 서밋을 열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겠다라고 언급했고, 의회도 스테이블코인 법안 처리, 이 지니어스 액트 처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서 언급했던 비트코인 ETF, 이 트럼프 미디어의 비트코인 ETF, 진짜 실제로 승인된다라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재료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이전 행정부 때 규제 리스크로 움츠러들었었던 시장에 정책적인 훈풍이 한 방 두 방도 아니고 세 방이 몰려서 함께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들의 전망도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크립토 타이탄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강 확장 웨지 패턴 상단 저항을 뚫어냈기 때문에 올해 13만 5천 달러라는 현실적인 목표 가격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돌파 지지가 유지될 경우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는 한데 구조가 깨끗하다라는 점에서 괜히 한 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립토 요다 역시 10만 4천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구간이 지금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이게 유지되는 한 강세 지속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지금 10만 7천 달러 돌파를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서 아쉬운 감도 있긴 한데 이 구간을 지지대 삼아서 다지기를 잘 해줄 경우에는 충분히 낙관적인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업의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전략이 지금은 매수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 강제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 내용인데 스탠다드 차타드의 암호화폐 책임자 제프리 캔드릭이 5월 말 기준으로 61개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을 했고 이들은 총 67만 3,897 BTC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2%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들 기업의 비트코인 준비금 전략이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 매수 압력을 더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매수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22% 이상 하락할 경우 강제 청산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아직 그렇게 빡센 강세 기조가 느껴지진 않지만 비트코인이 일단 핵심 지지라인 부분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서 핵심 저항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를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